자, 이제 124페이지입니다. 자, 6장의 도시군 계획 시설이고요. 자, 6장은 이제 3번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중에서 3번 얘기해요. 자, 기반설. 그러면 기반설은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학교, 공원 다 통칭해서 기반설이라고 하고요. 소위 우리가 인프라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기반설을 설치하고 싶어요. 도로 같은 거 설치하는데 아무데나 막 설치하면 안 되겠죠. 저 어디에 어떤 규모로 어떤 종류의 도로를 설치할지, 자, 이런 기반설을 설치할 때도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해갖고 구체적인 것을 결정해야 돼요. 위치 같은 것을 결정. 그러면 기반설 설치하기로 결정하면은 그때부터 이름이 바뀌죠. 도시군 계획 시설. 자, 이거 이제 단순하게 이름이니까요. 자, 결정하기 전에는 기반설인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부르고요. 저희 결정한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하는 사업, 그 사업을 시설 사업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 시설 사업하고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자, 요 세 개 사업은 합쳐가지고 무슨 사업이라고 불러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죠. 그럼 이 도시군 계획 사업 중에서 국토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게 시설 사업이에요. 개발 사업은 개발법, 정비 사업은 정비법에서 각각 따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법 끝난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우는 법이 개발법이죠. 개발법에서는 딱 뭐만 배워요? 개발사업. 세 번째로 배우는 게 정비법이죠. 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 각각 따로 배우는 거고요. 그래서 국토법에서는 요 시설사업, 요것만 대표적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럼 124페이지에 일단 요거부터 하나씩 봅니다. 자, 1번의 기반시설. 기반설은 다음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다. 그래서 1번에 교통시설부터 7번 환경기초시설까지, 자, 7가지 분류에 따라서 종류들을 쭉 열거해 놨습니다. 자, 이거 우리 어딘가에서 본 거 같죠? 뭐 할 때 봤을까? 첫 주에 국토법 용어 정의할 때 그때도 봤죠? 그런데 그 용어 정의에서는 뒤에 등등 해가지고 생략을 했어요. 근데 여기다가는 종류를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설의 종류 다 씌워보면은 57개 나옵니다. 57개. 뭐 일부러 쉬시고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쉬었으니까. 자, 57개 있어요. 그거를 다시 7가지로 분류해 놨고요. 자, 여기서 작년, 재작년, 그작년 계속 기출입니다. 뭐 무궁무진하죠. 많으니까 이 기반설이 뭘로 분류가 되는지 아주 요새 잘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1번에 교통설의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뭐 이런 거 있다. 뭐 읽으면 되죠. 또 2번 공간설에는 광장, 공원, 녹지 일정한 공간이니까 공간설 읽어보면은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런데 수도 어디가 있어요? 수도. 자, 3번에 유통공급설의 수도, 동그라미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 설비 뭐 이런 것들이 쭉 유통공급설인데요. 하수도는 어디가 있어요? 하수도. 7번에 환경기초시설의 하수도, 동그라미. 하수도, 폐기물 처리설 뭐 이런 거 있고요. 그래서 요거 두 번이나 기출이에요. 상하수도는 유통공급설이다. 틀려요. 상수도는 유통공급인데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 이게 24회 때 정답이에요. 상하수도 같은 거 아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하수도 할 때 히읗, 환경기초시설 할 때 히읗, 히읗을 맞춰요. 자,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그래요? 자음법칙. 그 위대한 자음법칙에 따라서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 또 25회 때는 하수도는 방제설이다 해서 또 틀리게. 하수도는 방제설 아니죠. 환경기초시설. 그래서 상하수도 일단 구분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과정별로 하나씩 추가해서 봅니다. 그러면 자, 그럼 기반설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를 설치하기로 결정해요. 그럼 이제 뭐가 돼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죠. 그래서 옆 페이지 2번. 자,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이 여러 가지 기반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도시군 계획 시설 이름이 바뀌고요. 그럼 밑으로 갑니다. 도시군 계획설의 설치 관리에서 1번 설치.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이 기반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이런 구체적인 것을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밑줄.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해야 된다. 딱 끊습니다. 그럼 기반설을 설치하려면 당연히 무슨 계획으로 결정을 하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결정하면은 도시군 계획 시설. 이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하는 사업, 시설
사업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시군관리계 결정에서 시설 사업으로 설치해라. 자, 그런데 다만 단서. 자, 용도지역이나 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는 것은 도시군관리계 결정 안 하고 설치한다. 그죠? 도시군관리계 결정 없이 설치하는 기반시설이 또 나와요. 박스 1번.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음의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도시군관리계 결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1번에 보면 뭐 자동차 건설기계 검사시설부터 밑에 줄까지 쫙 열거가 돼 있죠. 자, 얘도 요새 아주 잘 물어보는 논점입니다. 도시군관리계 결정 안 하고 설치하는 기반시설. 야, 그것도 엄청 많은데 그거 어떻게 다 해봐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시장 있죠. 시장. 공공청사. 쫙 밑줄. 자, 공공청사는 뭐 시청 같은 거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줄의 끝에 보면은 사회복지시설도 밑줄. 또 밑에 줄의 끝에 보면은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쫙 밑줄. 자, 요게 근래 물어봤던 기출 지문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도시군관리계 결정 안 하고 설치한다. 그 얘기인데, 자, 이거 뭐 우리가 일일이 다 외우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개념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에 도시군관리계 결정 안 하고 설치하는 기반시설 의미가 뭘까요? 우리 집 옆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반시설이 아니다. 그 얘기죠. 폐차장, 장례식장 이런 거 우리 집 옆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시청도 우리 집 옆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적인 기반시설이 아닙니다. 자, 이런 것들은 도시군관리계 결정 없이 설치하는 예외를 줘요. 그럼 반대 해석하면 우리 집 옆에도 있고 하여튼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적인 기반시설 뭐 있겠어요?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학교, 공원 이런 것들은 거기 안 나오죠. 도시군관리계 결정해서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일일이 외울 수가 없는 거니까 개념으로 딱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집 옆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반시설이 아니라면 도시군관리계 결정 안 하고 설치한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보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번 도시군계획설의 관리. 그럼 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으로 설치를 했어요. 설치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죠. 자, 도로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설치했다. 관리를 안 하면은 중간에 도로 중간에 빵꾸 같은 거 나오고 그러죠. 그거 무슨 홀이라고 그래요? 블랙홀? 싱크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 뭐 사고 나고 그러니까 관리를 또 쫙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설치한 도시군계획설 관리에 관해서 자, 이 법이나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가 관리할 때는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관리하는데요. 그 대통령령을 보니까 가로 국유재산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밑줄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해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그럼 중앙관서의 장을 두 글자로 얘기하면 장관이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 관리할 때는 그 지자체 조례 또 그다음에 조례로 정해서 관리합니다. 그럼 우리 도로 한번 생각해봐요. 국가가 설치하는 도로를 국도라고 그러죠. 자, 국도는 설치가 됐어요. 누가 관리해요? 장관. 그럼 도로의 소관부서는 국토교통부가 될 거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청이 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가 설치하는 도로는 지방도라고 그러죠. 지방도는 그 지자체가 뭘로 정해서? 조례로 정해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도시군계획설의 설치관리 원칙입니다. 원칙. 자, 다시 한번 봐요. 원칙적인 체계. 그럼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군관리계 결정에서 무슨 사업으로 설치하고 시설 사업으로 설치하고요. 설치가 된 도시군계획설 국가 관리할 때는 장관, 지자체 관리할 때는 조례로 정해서 각각 관리를 한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갑니다. 이제 특수한 기반시설로서 3번에 공동구라는 게 있어요. 저희 공동구가 평생 안 물어보다가 25, 26 두 번 연속 기출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요새 아주 중요한 기반시설로 대두가 됐는데 일단 공동구의 의의부터 봅니다. 자, 공동구란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 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같은 지하매설물을 공동수용 밑줄. 자, 공동 수용한다는 것은 집어넣는다 그죠? 지하매설물을 공동으로 집어넣어갖고 자, 미관 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지하에 설치하는 큰 터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희 공동구라는 게 이제 신도시 같은 거 개발할 때 계획적으로 다 설치를 해요. 지상에 이제 도로를 설치하고요.
도로 밑에 지하에다가 계획적으로 큰 터널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종래 이제 개별적으로 물었던 지하 매설물들, 뭐 전선, 전기, 통신 케이블, 통신. 중앙에는 이제 가스관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밑에는 수도관, 맨 밑에는 하수도. 자, 이런 지하 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게 되죠. 그래서 공동 지하 매설구 줄여가지고 공동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공동구 설치해서 지하 매설물 다 집어넣어라. 자, 목적이 뭐겠어요? 자, 이거 우리 구도시 지역 같은 데 보면은 수도관 뭐 이런 거 개별적으로 땅 밑에 묻어놨죠. 그래서 요새같이 뭐 영하 10도 며칠 지속되면은 맨날 뉴스에서 무슨 얘기 나와요? 수도관 동파해갖고 터졌다. 막 수도관 막 터져갖고 물 올라오는 거 많이 보죠. 그러면 수도관 터졌어요. 그럼 잽싸게 지자체가 나와가지고 도로 한 차선 딱 통제합니다. 막아놓고 여기다 이제 마네킹 세워요. 마네킹 손에다 이제 빨간 깃발 주워주고 딱 이렇게 흔들고 있죠. 그래서 딱 한 차선 통제. 그리고 아스팔트 깨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수도관 복구하는 거예요. 하루 걸려갖고 다 끝났어요. 아스팔트 다 덮어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되니까 또 뭐가 불통이에요? 전화가 불통이다 그러면 KT가 나와갖고 또 한 차선 막아놓고 아스팔트 깨고 들어와서 공사하고. 이 우리 구도시 지역 같은 데 보면 도로 통제해놓고 이 복구 공사하는 거 많이 볼 수 있죠. 그러면 한 차선만 막아놔도 뒤에 차 엄청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스팔트 맨날 깼다가 덮었다. 이 도로 구조도 다 파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공동구 계획적으로 다 설치해서 집어넣게 돼요. 그러면 이 공동구가 설치가 됐다. 일단 지상에 뭐가 싹 없어지겠어요? 자, 우리 구도시 지역에 가보면 전봇대에다가 전선을 치렁치렁 연결해갖고 막 타잔이 타고 다녀요. 그런데 저 공동구가 설치되면은 이 전봇대가 싹 사라집니다. 어디로 다 들어가는 거냐? 공동구. 그러면 전봇대 전선 치렁치렁 연결돼 있다 보기 싫죠? 그거 싹 없어지니까 미관이 깔끔해지는 거예요. 미관 개선. 그리고 이 공동구의 온도 조절 이런 거 다 돼가지고 수도관 동파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제 균열에 가서 물 샌다 그러면 옛날같이 도로 통제해놓고 공사하는 게 아니죠. 공동구 출입구. 뭐 트럭 타고 들어가서 복구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에도 지장이 없고 아스팔트도 깨고 그럴 필요 없다 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공익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익을 위해서 저는 설치하는 기반시설을 우리가 공동구다라고 하고요. 자, 일단 이 공동구 개념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공동구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죠. 이거 뭐 땅 밑에 있는데 어떻게 봐요? 근데 또 보신 분이 있긴 있어요. 공동구의 숨구멍을 맨홀이라고 그러죠. 맨홀 뚜껑 딱 열어놨는데 친구랑 같이 가다가 없어졌어요. 보니까 또 빠져가지고 하여튼 이 공동구 한번 빠져보면은 죽을 때까지 안 까먹어요. 그래서 한번 빠져보면은 까먹을 수가 없는 게 공동구다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공동구 설치 의무입니다. 거기 들어와 보세요. 가로 1번. 자,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지구 구역 등이 200만 제곱미터 초과 매출 200만 제곱미터 이상이 아니고 초과입니다. 초과할 때는 해당 지역 등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 설치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사업하면서 공동구도 다 설치해라 하는데요. 자, 어디에요? 그 박스 보세요. 1번 도시개발구역. 그 앞에다 신자 붙이면 되죠. 신도시개발. 그 2번에 택지개발지구. 자, 얘도 볼까요? 얘도 신도시예요. 판교 택지개발지구, 판교 신도시라고 그러죠. 다 신도시 개념. 옆으로 갑니다. 4번 정비구역. 정비구역은 뭐겠어요? 구도시 재개발. 그러면 신도시 개발하거나 구도시 재개발하는데 그 면적이 얼마를 초과하게 되면 200만 제곱미터 초과할 때는 시행자 사업하면서 뭐까지 다 설치된다. 공동구까지 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고요. 저희 공동구 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하려고 설치했어요?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공익은 됐고요. 아무튼 자, 지하 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 집어넣으려고 설치한 거죠. 그래서 맨 밑으로 와보세요. 3번 공동구의 수용. 자, 얘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25, 26 다 여기서 출제된 거죠. 그럼 아래 1번에 공동구가 설치되면 공동구의 수용에 대한 시설이 모두 수용되도록 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공동구 쎄 빠지게 설치해놨는데 지상에 전봇대 세우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의무적으로 공동구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집어넣어야 되고요. 안 넣으면은 시행자 처벌해 버립니다. 그래서 의무적 수용인데, 자, 박스에 1번 보세요. 자, 공동구에 수용해야 되는 시설. 자, 이건 의무적 수용이다. 그죠? 반드시 넣어야 돼요. 저 전선, 통신선, 수도관 이런 것들은 공동구에 반드시 수용합니다. 그런데 2번 공동구 협의에 심의 거쳐서 수용할 수 있는 시설. 밑줄. 그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란 수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임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있죠. 가스관 동그라미, 하수도관 동그라미. 자, 이게 26회 기출이에요. 공동구 협의에 심의 거쳐갖고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그래서 그 두 개만 알면은 한 문제 그냥 맞추는 거예요. 그럼 이 지하매설물 중에서 제일 위험한 게 당연히 뭐겠어요? 가스관. 얘는 폭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고 심의 거쳐갖고 수용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또 제일 더러운 거는 뭐예요? 하수도관. 그래서 이 두 개, 가스관하고 하수도관, 제일 위험하고 제일 더러운 거, 이 두 개는 의무적 수용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수용할 수가 있다. 그 정도 정리하고요.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 공동구는 설치도 중요한데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지하매설물 싹 모아놨으니까 이 공동구에 화재 같은 거 발생했다. 엄청난 피해가 야기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구는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좀 전에 지자체 관리할 때는 뭘로 정해서 관리하라고 그랬어요? 조례로 정해서 관리하라고 그랬는데 공동구는 특별관리죠. 그래서 바로 1번 공동구는 누가 관리한다? 특광, 시장, 군수. 점 밑줄. 특광, 시장, 군수가 책임지고 관리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안산시의 공동구에 화재가 발생해서 가스관 이런 거 폭발하고 막 피해가 엄청났어요. 그것 때문에 안산시장 옷 벗은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 중요한 기반시설입니다. 그래서 공동구는 특별히 누가 관리한다고요? 특광, 시장, 군수. 이 자들이 책임지고 관리합니다. 자, 뭐 그 정도 하고요. 옆 페이지로 합니다. 맨 밑에 4번의 광역시설. 그럼 광역시설도 우리가 벌써 세 번째 보네요. 얘도 정확한 이름은 광역기반시설. 자, 이걸 줄여가지고 그냥 광역시설 이렇게 부르고요. 그럼 광역시설도 일단 본질은 무슨 시설이에요? 기반시설인데 앞에 광역자가 붙었습니다. 이 광역자 붙으면 의미는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이상. 특광시군이죠. 두 개 이상의 관할구역과 관계가 있는 기반시설. 그래서 뭐 광역적인 정비체가 필요한 시설이다 또 이렇게 써놨는데 그게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이상 관할구역과 관계가 있는 기반시설.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자, 1번 두 개 이상의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밑줄. 걸쳐 있는 시설로서 뭐 도로, 철도, 운하, 광장, 녹지, 수도, 전기, 가스 뭐 등등등. 그런데 또 밑에 2번 두 개 이상의 특광시군이 공동으로 요하는 시설. 밑줄. 공동용 시설로서 뭐 항만, 공항, 자동차 정류장은 요거는 고속버스 터미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터미널 같은 거. 그 다음에 공원, 유원지 뭐 등등등. 얘가 뭐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거 뭐 많으니까 당연히 우리 시험에 물어봤겠죠. 걸치는 건지 공동으로 요하는 건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자, 그럼 우리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에서 저 경기도 성남시까지 도로 있죠. 분당 수서간 도시 고속화도로. 그 다음에 천철, 뭐 분당선, 신분당선, 철도. 자, 이런 도로나 철도 같은 거 다 설치돼 있죠. 그러면 도로나 철도 같은 기반시설은 하나가 아니고 두 개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기반시설로서 광역시설이다 그 얘기고요. 자, 그럼 걸치는 거는 다 개념이 뭐예요? 선이죠. 도로든 철도든 다 선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 인천광역시에 인천국제공항이 있어요. 자, 이거 인천광역 시민만 쓰는 거 아니죠? 다 씁니다. 그러면 이 공항 같은 기반시설은 두 개 이상의 관할구역이 공동으로 요하는 시설로서 광역시설이다 그 얘기인데요. 자, 그럼 공동으로 요하는 것은 개념이 뭘까요? 장소. 하나의 장소에 있는데 옆에서도 같이 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선의 개념을 갖는 것은 뭐고? 걸치는 거. 장소의 개념을 갖는 것은 공동용. 그 화장장은 뭐겠어요? 화장장. 자, 우리 저 벽제 화장장 이용하죠. 고양시에 있는 거.
그럼 화장장은 하나의 장소에 있는데 특별 시민도 다 이용하고 하니까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광역시설이 된다. 이런 식으로 장소냐 선이냐 이렇게 구분하면은 그닥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그럼 이번에 이런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는 원칙 43조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 규정에 따른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광역시설 설치하려면은 도시군 계획시설 규정에 따른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설치된다? 저 얘도 본질은 무슨 시설이라고 그랬어요? 기반시설. 그럼 우리가 좀 전에도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서 무슨 사업으로 설치, 시설, 사업으로 설치 똑같다는 거예요. 광역시설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서 시설, 사업으로 설치합니다. 그런데 얘는 아무래도 2개 이상의 관할구역과 관계가 있다. 특수성이 있죠. 여기서 설치관리의 예외가 나옵니다. 자, 바로 이번에 자, 관계특광상 운수는 협약 동그라미, 협약 체결하거나 협의회 동그라미, 협의회를 구성해서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 딱 끊습니다. 그래서 뭐 화장장 설치 협의회 이런 거 구성해서 화장장 같은 거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장장 낙골당 이런 것들은 협약이나 협의회 구성이 잘 되겠어요? 안 되죠. 이 혐오시설들은 우리 동네는 안 된다. 무슨 현상? 님비 현상 때문에 협약, 협의회 구성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봅니다. 다만 협약 체결이나 협의회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시 또는 군이 같은 도에 속하면은 도지사, 동그라미 도지사가 직접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지사가 한마디로 총대 메고 직접 설치할 수 있다고 얘기죠. 자, 그리고 다음 선거에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총대 메고 도지사가 직접 설치할 수도 있는데요. 자, 도지사가 이렇게 시군에 걸쳐 갖고 광역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그거 무슨 사업이라고 그러면 돼요? 광역사업. 광역사업으로서 도지사가 직접 설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우리 동그라미 친 거 3개 있죠? 협약, 협의회, 도지사. 이거 다 뭐예요? 예외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시설은 협약이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설치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틀려요. 자, 원칙은 뭐였어요? 원칙. 도시 군 계획 시설의 설치 관리 규정에 따르는 게 원칙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공동구, 광역시설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쭉 봤고요. 자, 옆 페이지로 합니다. 옆 페이지에 보시면은 2절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설 사업의 절차법이라고 그래요. 시설 사업을 누가 어떤 절차로 시행하는지. 자, 일단 그 밑에 용어부터 한번 봅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 시설을 밑줄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자, 이거 저번 주에도 확인학습 문제 제가 물어본 것 같은데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틀려요.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무슨 시설? 도시 군 계획 시설. 그래서 기반 시설과 도시군 계획 시설은 다른 말이라고 그랬죠. 글자 수부터 달라요.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학교, 공원 등등등 그걸 다 뭐라 부르는 거예요? 기반시설. 그럼 뭐 아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 기반시설 중에서 결정된 시설, 도시 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절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 이제 절차 간단하게 그려놨는데 그럼 일단 시설 사업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야죠. 자, 결정하는 것을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 자,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한다라고 하고요. 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저 서울의 위쪽에 노원에서 요 강남까지 새로 이제 도로 연장 20km 주된 도로 간선도로를 설치하고 싶어요. 그럼 이 도로 같은 시설을 기반시설이라고 부르죠. 그럼 관할구역에 도로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그냥 막 설치하면 안 되죠. 교통량 이런 것들 싹 조사, 기초조사하고 주민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들어가지고 저 노원에서 서초구까지 저 연장 몇 킬로 도로 설치하고 싶다. 계획안부터 수립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 한다 그래요? 입안. 특별시장이 입안하고 자, 입안한 사항을 협의 심의 거쳐갖고 특별시장이 결정하죠. 사인 딱 했어요. 그럼 이 도로를 설치하기로 도시군관리계획 딱 결정.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이 도로를 추상적인 기반설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도시 군계획 시설, 서울특별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했다는 거죠. 도시군 계획 시설. 그럼 이 결정만 하면은 다음날 읍든 도로가 뚝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 결정한 대로 땅에다 이 도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게 되죠. 그 공사하는 것을 무슨 사업이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 이제 결정했으면은 시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자 2년 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럼 단계별 집행계획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자 의미는 연도별 집행계획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시설사업 이거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돈이죠. 그래서 돈, 예산을 확보해서 몇 년도에 사업을 집행할지 정하는 계획을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요. 작년에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많죠. 차 엄청 막혀. 그러니까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고속도로 새로 설치하겠다. 그리고 그 고속도로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에 걸쳐 갖고 사업한다. 이런 연도를 얘기를 해줘요. 그 연도를 정하는 계획이 한마디로 무슨 계획이냐? 단계별 집행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도별 계획인데 연도별 계획 이렇게 써주면 우리 알아먹기 좋은데 또 이름이 뭐예요? 단계별. 자 이렇게 씁니다. 이유는 1단계, 2단계 구분해서 수립하기 때문에 이름이 단계별 집행계획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번 봐요. 자 20km 시설사업 시행한다. 이거 너무 길어가지고 한 방에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사하기 위해서 공사원을 나눕니다. 109. 자 09는 공사구간. 209, 309, 409 연장 뭐 5km씩 끊어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분할 시행할 수가 있고요. 자 109는 올해 공사요. 2017년. 209는 18년. 얘는 어감이 되게 안 좋아요. 아무튼 그 다음에 309, 19년. 409, 20년. 총 4년에 걸쳐가지고 사업하겠다. 자 몇 년도에 할지 이거 정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단계별 집행계획. 그런데 이제 1단계, 2단계 구분하는 게 핵심이죠. 자, 구분하는 기준은 3년입니다. 3년을 기준으로 자, 올해 2017년 기준 109, 209, 309까지는 3년 내 사업할 구간이죠. 이때는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1단계에 포함을 하고요. 그 다음에 409 같이 3년 후에 시행할 사업은 2단계. 자, 이 3년을 기준으로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수립하는 계획을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하죠. 그럼 이런 단계별 집행계획부터 먼저 수립해서 예산 확보해서 사업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수립할까요? 한마디로 기반서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한 자가 수립합니다. 입안한 자. 그럼 원칙적으로 입안한 자 누구예요? 특광, 시장, 군수. 그래서 특광시장, 군수가 관할구역에 예산 갖고 몇 년도에 사업할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특별시의 시설사업 시행해요. 누구 돈 갖고 해야 돼요? 서울시 예산 갖고 몇 년도에 할지 누가 수립해야 된다? 특별시장. 광역시라면은 광역시 예산 갖고 몇 년도 할지 광역시장이 수립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대로 특광사원수가 원칙 수립해요. 그런데 자 국책사업이요. 국가가 하는 국책사업일 때는 국가 예산 갖고 몇 년도에 할지 누가 수립하겠어요? 국토부 장관이. 그래서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그 기반서를 입안한 자가 그대로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교재 한번 보죠. 132페이지로 합니다. 맨 위에 1번 단계별 집행계획. 저희 사업에서 계획들이 많이 나와요. 그 뭐 하는 계획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의미는 무슨 계획이다? 연도별 집행계획이다. 의미를 알아야 돼요. 몇 년도에 사업할지 연도별 집행계획 수립하고요. 수립권자는 이꼴 입안한 자다 그랬습니다. 입안한 자. 그래서 원칙 특광시장 군수는 짬이죠. 특광시장 군수는 그 밑에 줄에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고시부터 2년 동그라미 2년 내 밑에 줄 재원조달 보상계획 등. 그럼 재원조달 보상계획 이거 다 뭐예요? 돈이죠. 그걸 두 글자로 예산. 예산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원칙 누가 수립하래요? 특, 광, 시장, 군수. 그런데 밑으로 갑니다. 예외.
자,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인 경우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 비춘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서 해당 특광시장 운수에게 송부할 수 있고요. 그럼 국토부 장관이 입안한 거는 무슨 사업이요? 국책사업. 도지사가 입안한 것은 광역사업. 이때는 입안한 국토부 장관 도지사 직접 수립해라 그 얘기죠. 그래서 한마디로 결론. 자,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은 누가 하는 거다? 입안한 자. 원칙적인 입안자 특광장군수 예외 국토부 장관 도지사 입안한 자 그대로 수립합니다. 그 다음 밑에 2번의 구분. 자, 이런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는데 3년 동그라미. 자, 3년 내 시행하는 사업은 1단계, 3년 후에 시행하는 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고요. 그래서 얘가 핵심이요. 물어보면 그 3년 갖고 물어봐요.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수립하죠. 그래서 핵심 몇 년을 기준으로 한다. 3년. 그 다음에 가로 2번. 자, 특광상운수는 매년 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해서 3년 내 사업을 시행할 도시군계획설은 이를 1단계 포함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올해 이제 2017년도에는 109 열심히 도로 설치하는 공사하겠죠? 자, 올해 다 끝났어요. 내년이 됐습니다. 내년이 됐다 그러면 409도 이제 몇 년 내 사업할 구간이요? 3년 내 구간이니까 내년이 되면은 409 2단계로 납득 안 되죠? 몇 단계 포함시켜야 돼요? 1단계 포함시켜갖고 3년 전부터 미리미리 준비해라 그죠? 예산학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에 옆 페이지로 와보세요.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되고 정한연도에 사업을 합니다. 누가 사업할 건지. 이 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시행자라고 하고요. 자, 누가 사업의 시행자가 되는지. 자, 이것도 우리가 따져야 돼요. 그러면 시설 사업 원칙적으로 누가 하겠어요? 자,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니까 앞에 뭐가 붙어요? 도시군. 항상 도시군 하면 특광시군. 그래서 이 시설 사업도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시의 시설사업은 당연히 누가 해야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의 시설사업은 광역시장. 시면은 시장. 군이면 군소. 그래서 이 특광시장 운수가 관할구역의 시설사업 원칙이죠. 의무적으로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에서 시설사업 하는 걸 뭐 강원도지사가 와서 해주고 그런 거 아니죠. 그대로 관할하는 특광시장 운수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광시군 넘어가서 전국토를 놓고 하는 사업, 고속도로 같은 국책사업은 한 방에 누가 할 수가 있어요? 국토부 장관. 또 도에서 시군에 걸쳐 갖고 하는 사업을 광역사업이라고 그러죠. 이 광역사업은 도지사가 직접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광시장운수가 원칙인데 국토부 장관 도지사도 할 수가 있고요. 자, 여자들이 시행자가 됐을 때는 국가와 지자체, 행정청 시행자라고 합니다. 그럼 행정청인 시행자 이꼴 입안한 자다, 결정한 자다. 자, 행정청인 시행자는 그대로 누가 되는 거예요? 입안한 자가 되는 거죠. 입안한 자가 그대로 시행자가 되는 게 역시 원칙적인 체계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관할구역에 도로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싶어요. 설치하고 싶으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는 거예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하는 거죠. 결정권자가 사인, 결정했어요. 사인 딱 해주면 입안한 자가 관할구역에 예산 갖고 몇 년도에 사업할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서 저원년도에 예산 갖고 사업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다 누가 되는 거다? 입안한 자. 입안한 자가 다 시행하는 게 원칙적인 체계인데, 자, 우리 시설사업은 공사하는 거니까 행정청만 고집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능력이 되면 행정청이 아닌 자, 비행정청도 다 시행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설사업은 행정청만 시행할 수 있다. 틀려요. 비행정청도 시행자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비행정청은 행정청으로부터 뭘 받는 거냐? 지정. 자, 여기서 지정을 받는다는 것은 권한 부여입니다. 행정청의 권한을 그대로 부여받아서 비행정청도 행정청과 똑같이 사업을 할 수가 있도록 해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고속도로 설치하는 사업. 자, 고속도로는 정확한 이름이 고속국도예요. 국가가 설치하는 도로니까 국책사업이죠. 한 방에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국토부 장관. 그런데 이 국토부 장관이 직접 공사 헬멧 쓰고 공사하고 그런 거 아니겠죠. 그래서 이 국토부 장관이 시행자를 지정을 해줘요.
자, 옛날에는 이 고속도로 설치하기 위해서 누구를 많이 지정했겠어요? 한국도로공사. 이 도로공사를 지정해서 도로공사가 설치한 고속도로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이 도로공사는 국가라 그래요? 지자체라 그래요? 한국도로공사는 국가다, 지자체다? 둘 다 아니죠. 국가도 아니고 지자체도 아닙니다. 자, 우리 공법에서 국가는 누구를 국가라고 그래요? 국토부 장관. 지자체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이 자들을 지자체라고 하죠. 그럼 도로공사 같은 거는 국가가 만드는 공기업일 뿐이지 국가도 아니고 지자체도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니까 다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비행정청. 따라서 도로공사도 뭘 받아야 된다? 지정받아갖고 사업할 수 있는데, 자, 요새는 이제 도로공사가 아니고 고속도로 설치할 때 민간 기업을 지정해서 민간이 고속도로 다 놓죠. 그럼 민간이 설치한 고속도로 이름 뭐라 그래요? 민자고속도로. 이 민자가 김민자 그런 여자 이름 아니죠? 민간자본. 그래서 민간도 다 능력이 되면 시행자 될 수 있는 거예요. 민간도 비행정청이니까 뭘 받아갖고? 지정. 그러니까 결론. 하여튼 요자들이 아니면은 다 뭐다? 비행정청인 시행자로서 지정받아갖고 사업합니다. 그런데 요 비행정청 중에서도 특히 민간 기업이요. 민간이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받으려면 요건을 갖춰야 돼요. 민간은 언제든지 부도나 파산의 우려가 있죠. 공신력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민간이 시행자 지정받을 때는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얘가 작년에도 정답. 몇 년 전에도 정답. 아주 잘 물어보는 논점입니다. 그럼 민간은 일단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자, 토지를 소유해야 되고요. 소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야 됩니다. 자, 일단 요건부터 하나씩 봐요. 자,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를 뭐 해야 된다고요? 소유. 소유를 해야 된다. 이 말이 뭐겠어요? 소유. 사야 된다. 그죠? 그래서 민간은 사업 대상인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살 능력이 안 되면 아예 시행자가 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면적 3분의 2 이상 땅 사가지고 소유해야 돼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 이상 2분의 2 이상이 민간이 하는 것에 동의를 해줘야 된다. 자, 이거 동의가 아니요.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받아야 됩니다. 자, 이 요건을 갖춰갖고 민간은 시행자 지정받을 수 있고요. 자, 이 요건을 우리가 다음 주에도 그대로 배울 거예요. 자, 이거를 수용요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민간은 수용요건부터 먼저 갖춰야만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도 민간의 수용요건 해가지고 이거 그대로 나올 건데, 자, 이거 앞에서 우리 봤죠? 그러면은 또 안 봤습니다. 천연덕스럽게 거짓말 엄청 해요. 그래서 시설사업이나 개발사업이나 다 똑같아요. 민간은 이 요건을 갖춰갖고 지정받고 수용합니다. 자, 교재 한번 보죠. 시설사업의 시행자 1번 행정청 시행자 옆에다가 이꼴 뭐라고 쓰면 돼요? 입안자 이렇게 쓰면 되죠. 입안한 자. 그래서 원칙은 특방시장 군수 짬이죠. 특방시장 군수는 이 법이나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관할 구역의 시설사업 시행한다. 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특광시장 군수가 원칙적으로 하고요. 쭉 내려갑니다. 가로 4번 예외. 자, 국토부 장관은 밑줄.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밑에 줄. 직접 시설사업 시행할 수 있으며 딱 끊고요. 그럼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죠.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국책사업이라고 그러죠. 국가정책, 국책사업. 그 다음에 도지사는 밑줄.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밑에 줄에 직접 시설사업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지사가 직접 하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라고 부르면 돼요? 광역사업이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국책사업은 국토부 장관, 광역사업은 도지사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행정청이고요. 밑에 2번 비행정청인 시행자. 자, 1번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즉 행정청이 아닌 자는 밑에 줄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로부터 시행자 지정 또는 지정받아갖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행정청이 아닌 자는 허가받아갖고 사업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니죠. 뭐 받는다고요? 지정. 지정의 의미는 권한 부여.
권한을 부여받았고 행정청이 아닌 자도 사업할 수 있는데요.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가로 2번. 자, 민간 시행자의 요건. 거기다 별표. 그럼 일단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그럼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그럼 다음에 해당하는 게 누군지 밑에 박스 먼저 봅니다. 자, 1번에 국가 또는 지자체, 행정청이죠. 또 2번 대통령령이죠 하는 다음에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밑줄. 공공기관. 저 공공기관의 종류들이 쫙 열거가 돼 있어요. 그 가로 1번 끝에만 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 가로 2번은 대한석탄공사. 자, 3번은 그나마 우리 아는 거 나왔죠. 한국토지주택공사. 또 밑에 6번 보면은 한국도로공사도 있죠. 등등등. 이거 다 뭐예요? 공사죠. 저희 공사들을 법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공공기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토지주택공사든 도로공사든 농어촌공사든 공사를 뭐라고 부른다? 공공기관. 저희 공공기관은 누가 만들까요? 국가, 정부가 100% 투자하고 설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만드는 공기업을 공공기관이라고 그래요. 공공기관. 그 다음에 3번의 기타에서 가로 1번 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그 지방공사 밑줄. 그럼 지방공사는 누가 만드는 공사예요? 지자체. 우리 서울특별시가 만드는 공사 아주 유명한 거 있죠? SH공사. 이게 서울특별시 지자체가 만든 공사. 그거를 지방공사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것만 딱 봐요. 그럼 일단 첫 번째 국가 또는 지자체, 행정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기관. 세 번째는 지방공사. 자, 이 자들은 다 한통속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저 국가가 만드는 게 뭐고? 공공기관. 지자체가 만드는 게 지방공사니까 다 한통속이다. 그래서 얘들 싹 묶어가지고 공공부문이라고 부릅니다. 공공부문 또는 공적부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영역, 섹터가 있다고 그러죠. 자, 공적 영역이 있어요. 공적 부문을 요거라고 부르는 거예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적 부문이고요. 그리고 공적 부문이 아니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사적 부문, 민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 공적 부문, 즉 공공하면은 국가와 지자체만 있는 게 아니고 뭐까지 있다? 공공기관, 지방공사. 그러면 저 다시 위로 가봅니다. 가로 2번. 자,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공이 아니라는 거죠. 공공 부문이 아니면 다 뭐가 돼요? 민간 부문 또는 사적 부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민간에 해당하는 자가 자, 시설 사업의 시행자 지정받으려면 사업 대상인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면적 3분의 2 이상 밑줄 해당하는 토지를 뭐하고? 소유, 동그라미 소유.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밑줄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 동그라미 동의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요건을 다른 말로 무슨 요건? 수용 요건 딱 써두시고요. 민간은 이 수용 요건을 갖춰서 시행자로 지정받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시행자 어려봤어요. 그럼 시행자가 지정이 됐다. 그럼 이제 시행자가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계획을 또 작성하죠. 그 계획을 실시계획. 실시계획도 작성해갖고 인가받습니다. 그러면 실시계획, 자 얘도 의미부터 풀어보면 사업을 실시한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 공사한다 그죠? 그래서 실시계획의 의미는 공사계획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행자 공사하려고 작성하는 계획이요. 그러면 뭐 도로를 놓든 철도를 놓든 공사하려면은 당연히 뭘 보고 해야 돼요? 설계도. 그래서 항상 이 공사계획하면은 주된 내용은 설계도예요. 설계도, 공사기간, 공사자금 이런 공사를 어떻게 할지 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을 실시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시행자가 작성하고요. 시행자는 실시계획 작성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게 기준에 맞게 잘 작성했는지 행정청의 확인, 감독을 받아야 돼요. 확인, 감독을 인가라고 그래요. 인가. 그래서 시행자는 이 실시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 원칙적인 인가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장한테 가서 인가받는 게 원칙. 그런데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준 시행자일 때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다는 것은 무슨 사업이요? 국책사업. 이때는 그대로 국토부 장관한테 인가받습니다. 자, 요거는 예외예요.
이게 또 몇 년 전에 물어봤는데, 자, 국토부 장관한테 인가받는 것은 오직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다. 나머지는 다 시도지사, 대도시장한테 가서 인가받고요. 자, 인가권자는 잘 작성했다. 인가했으면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자, 우리한테 효과가 있는 걸 알려줄 때는 뭐 한다 그래요? 고시. 이 고시라는 거고요.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면 이제 시행자는 비로소 사업시행권 획득해서 공사에 착수,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공사하면서 좀 이따 우리가 배울 수용 같은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효과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효과가 있는 것은 뭐 한다? 고시. 고시하면 시행자가 비로소 착수해서 공사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 지금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고 고시하는데 여기서 논점. 자, 인가권자 누군지 우리가 또 의미를 따져봐야 돼요. 그럼 실시계획의 인가권자는 입안한 자일까요? 결정한 자일까요? 입안권자다, 결정권자다. 자, 우리 도시군계획시설 결정하죠. 자, 결정할 수 있는 자 원칙 누구겠어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유저들이 원칙적인 결정권자. 그러면 시장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시장 군수는 뭐만 결정한다? 지구 단위 계획. 도시군계획시설은 결정 못해요. 그럼 국토부 장관은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기가 입안해서 결정하면 되고. 해수부 장관은? 없죠. 해수부 장관은 뭐만 결정한다? 수산자원 보호구역만. 그러면 도시군계획서를 결정할 수 있는 자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토부 장관. 실시계획의 인가권자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인가권자 이꼴 그대로 누구라고요? 결정권자입니다. 결정권자한테 가서 인가받는다. 그래서 이 시설사업은 요 실시계획 전후로 딱 구분하는 거예요. 실시계획 이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서 사업 누가 할지 시행자 정한다. 자, 이거는 구체적으로 공사 지금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갔죠. 예산 갖고 몇 년도에 누가 할지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따지면 여기까지는 무슨 단계냐? 입안 단계. 그러니까 권한자도 다 누구였어요? 입안자. 그런데 실시계획 인가 고시 나면 공사하면서 직접 우리한테 효과가 발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실시계획부터는 이제 무슨 단계로 가는 거냐? 결정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권한자도 다 누구로 바뀌어요? 결정권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입안권자, 결정권자. 항상 우리 시설사업도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죠. 그럼 도시군관리계획은 권한자 하면은 둘이요. 입안권자가 있고 결정권자 있고, 이거 갖고 지금 계속 써먹는다 그죠? 입안권자가 되는 게 있고 결정권자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맨날 강조하는 게 그래서 요거예요. 입안권자, 결정권자. 이거 딱 정리해두고 뭐는 입안한 자가 되는 거고 뭐는 결정한 자가 되는 거고 그렇게 대입만 하면은 권한자를 일일이 외우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얘기죠. 그래서 항상 도시군관리계획 체계에서는 권한자, 입안권자하고 결정권자 이 둘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고 거기에 딱딱 대입만 하면 돼요.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부터는 이제 권한자가 누구로 바뀐다? 결정권자. 자, 우리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에서 고시한다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뭘 해서 고시해요? 결정해서 고시. 그럼 결정고시나 인가고시나 다 똑같은 거니까 인가권자 이꼴 결정권자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딱딱 대입하고요. 자, 교재 한번 봅니다. 그럼 실시계획 134페이지 맨 밑에. 자, 일단 실시계획의 의미는 공사계획이라고 그랬어요. 공사계획. 누가 작성해요? 시행자가 작성하죠. 옆 페이지로 갑니다. 맨 위에 실시계획에 포함할 사항, 뭐 박스에 1번 사업의 종류, 명칭, 면적, 규모, 시행자의 성명, 주소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그게 주된 내용이 아니죠. 그 밑으로 가보세요. 가로 2번. 자,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 즉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 동그라미 설계도, 자금, 공사 기간. 자, 이런 사항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해야 된다. 즉 주된 내용은 무슨 계획이다? 공사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 밑으로 갑니다. 2번에 인가. 자,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부 장관의 인가. 밑줄. 국토부 장관의 인가. 거기다 예외 씁니다.
받아야 되고 그 밖의 시행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인가. 밑줄.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인가. 거기는 원칙이죠. 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가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토부 장관 이꼴 인가권자 누구라고요? 결정권자. 결정권자한테 인가를 받고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 137페이지로 가보세요. 쭉 내려가 보면 5번 실시계획 고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거나 인가, 변경 인가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은 관보에,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공보에 게재해서 그 내용을 뭐 해야 된다? 고시해야 돼요. 그럼 고시하면은 이제 시행자는 비로소 뭐 할 수 있게 된다고요? 공사에 착수, 사업할 수 있게 돼요. 시행자 지정받아갖고 사업한다 그러면 안 돼요. 실시계획에 인가고시가 나야 이제 착수해서 공사, 사업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사업 시행하는 절차 그거부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이거 그대로 그냥 두세요.